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건강 365 좋아요와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 365 예! 소변을 보는 횟수로 볼 때 하루 평균 몇 번 정도가 적당한 걸까요? 소변을 보는 일이 힘들고 때로 고통을 동반한다면 어떨까요? 소변 보는 일에 문제가 없는 방광 건강, 삶의 질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지적이 됩니다. 소변 보는 일이 쉽지 않아서 병원에 갔을 때 간질성 방광염 또는 방광 통증 증후군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년 여성들에게 특히 많다고 하네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비뇨의학과 고광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간질성 방광염, 방광 통증 증후군 이게 다 같은 의미인가요? 일단은 의미는 이렇게 용어 자체는 혼용해서 이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네. 엄밀히 따지면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광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방광 문제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인데 네. 특별히 다른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들을 이제 지칭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 특징적으로 이제 방광에 어떠한 병태 생리적인 조직학적인 염증 소견이 있는 경우에 특징적인 염증 소견이 있는 경우에 네. 우리가 이제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예. 예전에는 많이 이제 혼용을 해서 썼습니다. 많이 혼용을 해서 썼는데 우리가 이제 간질성 방광염 이외에도 또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방광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네. 최근에는 이제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교적 흔하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진단을 하는 것 자체가 좀 까다롭고 모호해서 네. 아직까지 정확하게 얼마 정도의 발생률이 있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 예. 외국 어떤 데이터나 연구를 보면 보통 한 10만 명당 한 여성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한 100에서 한 200명 정도에서 발생을 하고 남성의 경우에는 그 중에 한 10% 정도에서 발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예. 적지 않은 편이죠. 예,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여성 환자의 한 6%, 남성 환자는 한 4%에서 예. 실제로 이제 성인 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냥 설문조사를 했을 때 예. 그런 유사한 그런 질환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여성들에게 흔한 건 이유가 뭘까요? 아직 명확한 원인이 없기 때문에 원인이 따로 밝혀지지 여성 환자에서 않았군요. 더 많은 이유도 사실은 알기가 지금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게 방광염의 하나인가 봐요. 큰 범주 안에서는 이제 방광염의 하나죠. 하지만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방광염은 이제 급성으로 이제 세균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성 세균성 방광염이지만 네. 간질성 방광염은 급성 증상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6개월 정도 장기간 동안 증상이 이제 점점 악화를 반복하면서 방광벽 자체에 어떤 염증 변화를 수반하게 돼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고요. 네. 방광염의 하나이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런 방광염과는 좀 다른 종류의 방광염입니다. 예. 그럼 간질성 방광염은 이런 급성 세균성 방광염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 일어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어떤 하나의 가설로서 예. 요즘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반복적인 어떤 세균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방광벽이 약화가 되고 문제가 되고 네.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간질성 방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런 주장들을 하고는 있지만 예. 아직까지 정확한 이제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질성 방광염은 방광염이 갑작스럽게 자주 오는 거네요. 조금 모호한데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네. 일단 통증을 수반을 합니다. 통증. 일단 뭐 증상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보통 이제 소변이 찼을 경우에 이제 하복부의 통증이라든지 방광 주변으로 인해서 압박감이나 심한 통증을 이제 호소하는 경우가 생기고 오히려 이제 소변을 보고 난 이후에 증상이 좀 완화되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방광염이라고 하는 세균성 방광염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하복부 통증이 있고 소변을 볼 때 특징적으로 통증이 수반됩니다. 소변을 볼 때 아프죠. 네네. 근데 이제 간질성 방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방광이 이제 늘어나는 시기, 그러니까 소변이 차 있는 경우에
통증을 수반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소변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계세요. 아,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방광이 많이 차는 것을 참지 못하고 예.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빈뇨를 동반하게 되죠. 그렇겠네요. 통증이 어느 정도 심합니까? 어떻게들 표현을 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외래에 오시게 되면 예. 통증의 정도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설문지를 조사하게 되는데 우리가 통증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0점이라고 하고 네. 정말 죽을 것 같이 심하게 아픈 상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최대한 심한 상태를 10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네. 평균적으로 5점 이상은 되십니다. 5점 이상. 네. 아. 근데 이게 소변이 찰 때마다 아프다고 한다면 통증이 온다고 하면 일상생활이 상당히 불편하겠습니다. 굉장히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심한 분들은 뭐 1시간에 대여섯 번씩 화장실을 아. 들락날락 하게 되고요. 예. 뭐 하루에도 뭐 2, 30번씩 화장실을 그렇게 가시는 되겠네요. 경우들이 계시죠. 예. 방광이 헐고 굳는다는 표현들을 하던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염증이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예. 특징적으로 방광 내에 어떤 병변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간질성 방광의 특징 중에 방광이 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방광이 헐고 굳는다라고 표현을 좀 하게 되죠. 네. 이게 만성 방광염으로도 설명이 되던데요. 일시적인 증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 절대 아닙니다. 예. 이 증상은 굉장히 오랜 시간 전부터 서서히 악화가 되면서 만성적인 경과를 나타내죠. 네. 그러니까 소변을 보는 횟수가 좀 많아지는 건 낮밤을 가리지 않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밤에도 이제 소변이 차게 되면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야간뇨가 발생을 하게 되죠. 통증은 그럼 주로 어느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건가요? 환자들마다 이제 말씀하시는 부위는 좀 다르지만 예. 대체적으로 이제 방광이 있는 하복부, 하복부. 예,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질 주변이나 질 입구, 요도 입구 예. 그쪽으로 해서 굉장히 밑이 빠지는 것 같은 통증이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고춧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다, 아. 뭐 칼로 찌르는 것 같다, 예. 뭐 그런 형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럼 요의라고 하죠. 이제 소변의 양과는 상관없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방광에 소변이 차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요의를 느끼게 되는데 네. 이런 분들은 요의와 더불어 통증이 이제 먼저 발생을 하게 되죠. 예. 그렇군요. 증상을 경험할 때 사실 방광 통증 증후군을 의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증후군을 알고 오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증상들이 이제 외래에 오는 경우를 보게 되면 네. 대부분 이제 여러 병원을 많이들 이제 돌아다니신 상태에서 오시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대개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방광염에 준해서 치료를 하지만 반응이 없고 치료가 잘 안 되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또 산부인과적인 질환이 아닌지 아. 또 방문을 하시게 되고 또 예. 치료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좀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으십니다. 그렇군요. 그냥 통증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임의로 소염제를 복용한다거나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통증이 있으니까 가볍게 예. 우리가 이제 약국에서 사 드실 수 있는 진통 소염제들을 이제 드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진통 소염제 자체가 어떤 질환의 어떤 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환자분들은 어느 정도의 통증에서 병원을 찾게 되는 걸까 궁금한데요. 일단 통증을 좀 참으시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일상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에 있어서의 통증이라든지 어떤 배뇨 장애, 배뇨 습관에서는 병원에 오시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대부분은 이제 통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배뇨 증상이 수반되는 환자분들은 이제 그때 가서야 이제 병원을 찾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통증의 고통이 더 큰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화장실에 자주 드나드는 걸 더 힘들어 하시는 건가요? 통증의 정도가 훨씬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심하신 분들은 방광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네. 그럼 진단을 위한 검사는 다른 방광염이 의심될 때의 검사와 같습니까? 간질성 방광염을 진단하는 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질성 방광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을 모두 배제해서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만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어떤 급성 방광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방광 내 결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드물지만은 뭐 방광 내 종양이라든지 또 부인과적인 질환 뭐 이러한 경우들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네. 어떤 특정한 검사들을 받으실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검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방광 기본- 내시경 같은 걸 하는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소변 검사를 해서 염증 유무를 확인하게 되고요. 예. 소변 검사. 예. 그리고 간질성 방광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방광벽 자체가 우리가 이제 내시경으로 들여다봤을 때에 깨끗한 분들도 있지만 예. 특징적으로 어떤 병변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그걸 국소적으로 어떤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치료 전에는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방광 통증 증후군의 진단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들을 모두 배제된 상태에서 예. 방광 주변으로 인한 통증이 지속이 되고 그로 인한 어떤 배뇨 장애, 빈뇨나 절박 증상 이런 것들이 수반되면 네. 우리가 이제 방광 통증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예. 치료는 약물 치료인가요? 약물 치료를 병행하게 되고요. 예. 우리가 이제 방광 내에 어떤 병변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내시경으로 마취를 한 상태에서 절제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을 절제를 하는 건가요? 방광 내에 이제 그 점막층에 있는 그 병변을 아. 내시경용 칼을 이용해서 예. 이렇게 도려내게 되죠. 예. 뭐 개복을 한다거나 뭐 그런 큰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약물이라고 한다면 좀 염증을 가라앉게 하는 약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방광염이다 보니까 예. 약물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염증을 완화시키는 약들도 있지만 네. 간질성 방광에 이제 걸리신 분들의 방광벽의 어떤 특징을 보게 되면 방광 내벽을 보호하는 점막을 보호하는 그런 특정한 그 층이 손상을 받아 있는 경우가 많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 층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방광 내 약물을 주입을 한다거나 네. 우리가 이제 경구 약제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방광 내의 어떤 면역 체계라든지 보호 체계를 조금 강화시킬 수가 있죠. 네. 이게 수술을 하게 되면 조금 심각한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방광 내에 병변이 확실하게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 약물 치료만 가지고 우리가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내시경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간단하게 치료만 하더라도 증상 조절이 한 달 이후부터는 굉장히 호전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것 또한 어떤 그 원인이 명확한 그런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내시경으로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보통 통상적으로 한 10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되면 또 다른 부위에 또 같은 부위에 또 재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지면 또 반복적인 내시경 시술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병변이 있어 병변을 제거하면 통증이 좀 완화되긴 하겠네요. 매우 좋아지십니다. 예. 방광 통증 증후군 역시 초기 치료가 중요하겠죠. 초기 치료 자체가 이제 증상의 어떤 재발이라든지 완치에 이제 도움이 되는지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초기 치료를 한다 그래서 이것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아무래도 질환이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기에 치료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간단한 방법으로 더 간단하게. 증상을 조절할 수는 있겠죠. 그럼 치료가 완치의 개념으로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이제 완치의 개념으로는 볼 수가 없고요. 예. 우리가 이제 계속 지속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평균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 방광 상태를 만들어 드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치료를 하면 일상생활로 커다란 불편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환자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상에서 좀 관리할 부분들,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예. 개인적으로는
어떤 방광염 증상이 왔을 경우에 적절하게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 어떤 향후에 어떤 이러한 증상을 얻게 되는 데 있어서 좀 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음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자극적인 음식이라든지 매운 음식 이런 것들이 조금 이런 증상과 좀 연관이 되어 있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네. 방광통증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좀 식습관도 좀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분들은 방광통증 증후군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 조언해 주신다면은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장실을 가는 횟수에 비해서 많은 빈도로 화장실을 가게 되는 분들 중에서 네. 하복부 쪽, 요도 쪽, 방광 부근으로 인해서 통증이 이제 수반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체하지 말고 바로 이제 비뇨의학과를 방문을 하시면 적절한 검사와 진단을 통해서 조기 발견을 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 진료실 오늘은 방광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비뇨의학과 고광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